네, 오늘은 모의고사 1등급을 놓치지 않았던 플래너 작성법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졸업을 한 지는 7년이 좀 안 되긴 했어요. 좀 오래됐죠. 근데 공부법은 시대 불문, 지역 공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모의고사 최고 성적은 국영수 100점이었었고요.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은 한 과목 정도 2등급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항상 대부분 1등급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좋았었던 건 제가 내신도 챙기면서 고1 때부터 꾸준히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왔기 때문이에요. 사실 수시로 뽑는 인원이 지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내신도 챙기면서 모의고사도 같이 챙긴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했는지 그 플래너 작성 방법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목표 정하기, 두 번째가 시간 배분하기, 세 번째가 수행하기예요. 사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는 단계인 거죠. 듣다 보면 좀 복잡한데 싶을 수 있는데 이걸 분기별로 한 번씩만 해두면 매일매일 플래너를 쓰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고 간결해져요.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목표 정하기라고 했죠. 여기서는 우선 1년을 분기로 나눕니다. 보통 1년 하면 4분기로 당연히 그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건 내 공부 계획이고 내 플래너니까 그냥 내 맘대로 분기를 나눕니다. 저는 분기를 이렇게 나누는 게 편하더라고요. 한 학기를 3개의 분기로 나눠서 1학기 중간고사까지가 1분기, 중간고사부터 6월 모의고사까지가 2분기, 6월 모의고사부터 기말고사까지가 3분기, 그리고 기말고사 이후부터 여름방학, 그러니까 2학기 시작하기 직전까지가 4분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학기에 4분기 정도가 나오는 거죠. 여름방학을 포함을 하면. 그리고 2학기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가서 또 4분기가 나와서 1년은 총 8분기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잡는 게 편해서 이렇게 8개로 나눴는데 각자 학교 일정이나 시험 일정에 맞게 조정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목표를 추상적이고 크게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때까지는 연계 교재를 끝낸다, 또는 요때까지는 적어도 기출 5개년을 한 번씩 훑는다, 이런 식으로 크게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1학기 내신 최종 평균이 1점 몇 등급 이 정도 맞도록 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셔도 되고요. 그렇게 분기별로 목표를 어느 정도 설정을 했다면 이제 현재 분기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지금 내가 시행해야 하는 그 시기의 목표는 과목별로 자세하게 내가 수행할 공부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어, 수학, 영어로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국어 같은 경우 3개년 기출문제집 한 권 끝내기. 그럼 이걸 페이지 수까지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200쪽. 그리고 수학, 시중에 있는 센 같은 문제집 1단원부터 3단원까지 끝내기. 이렇게 해서 100쪽. 그리고 영어, 수능 특강 1강에서 15강까지 끝내기. 이렇게 해서 150쪽. 사실상 공부에 끝낸다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돌아본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목별로 목표를 정합니다. 좀 자세하게. 이번 분기에는 요만큼은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재 해당하는 이 분기의 날짜 수를 구합니다. 날짜 수는 그냥 달려보면서 그냥 쭉 세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4주 3일 정도가 나왔다. 1분기면 1차 지필평가, 중간고사까지 4주 3일이 남았다. 그러면 실제 일수로 계산하면 이게 31일이거든요. 그쵸? 한 주에 7일이니까. 근데 계획을 짤 때는 한 주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4주 3일이면 실제로는 31일이지만 저는 27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요즘에도 계속 수시 비중이 크다 보니까 내신을 안 챙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내신을 챙긴다는 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수시를 준비하다 보면 교내 활동도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 계획을 세워놓은 것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 공부 여기까지 꼭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괜히 수행평가 같은 거 또는 교내 활동 전전긍긍하다가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수행평가나 교내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넉넉하게 마련을 해두는 거고요. 그런 게 없다고 해도 가족 행사가 있다거나
갑자기 몸이 아파서 컨디션이 안 좋다던가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유연하게 마음 편히 대응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아무 일이 없어서 일요일 하루를 비워놨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운 계획을 다 했다. 그러면 일요일은 좀 그동안 공부 부족했던 거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유를 가지면서 천천히 쉬엄쉬엄 할 수가 있는 시간인 거죠. 고 1, 2때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너무 공부 시간이 촉박했다. 해야 될 게 좀 많은 기분이었다 싶어서 다 못했으면 그때 비워둔 그 유동적인 하루에 채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연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하루를 남겨놓는 게 굉장히 힘이 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좀 성격상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계획을 세워놨는데 한 3일 정도 잘 하다가 갑자기 확 틀어졌다.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게 뒤틀리기 때문에 아예 하기 싫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기분?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유동적인 하루를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날은 특별히 할당된 공부량이 없는 거죠.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27일이라는 좀 더 줄어든 일수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 아까 앞에서 정해놨던 그 페이지 수 있죠. 과목별로 그 목표한 분량을 일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나눠보면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 7.4쪽 정도 돼요. 그럼 널널하게 8쪽. 그리고 수학은 하루 3.7쪽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4쪽. 그리고 영어는 5.6쪽 정도 됩니다. 이 경우도 6쪽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루에 요 정도 분량씩 하면 된다. 물론 이건 지금 예시라서 쪽수가 좀 적긴 한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단순히 쪽수로 계산을 하면 이게 그 페이지에 있는 문제의 난도에 따라서 시간 소요되는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다를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이제 매일 상황을 보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에 같은 쪽수를 맨날 푼다고 해도 뭐 1단계나 A스텝 그런 개념이 있는 부분은 금방 하잖아요. 그리고 3단계나 C스텝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거의 몇 배는 걸리잖아요. 이럴 때는 쉬운 부분일 때 1단계나 A스텝 풀 때 이때 좀 더 많이 풀어두는 거. 예를 들면 수학이 원래 4쪽을 푸는 걸로 할당이 되어 있지만 오늘은 1단계 A스텝이니까 오늘은 그래도 넉넉하게 6쪽 이상은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나중에 C스텝 3단계 할 때 한두 쪽 풀어도 시간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난이도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목표를 정하는 단계예요. 그럼 이제 시간을 배분해야죠. 우리가 정한 그 목표를 언제 하루 중 어떤 시간에 공부를 할 것이냐인데 이건 이제 우선 과목별 분량이랑 나의 목표를 고려해서 과목별로 소요 시간의 비율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국어가 8쪽이고 수학이 4쪽이고 영어가 6쪽이에요. 지금 수학이 분량 자체는 제일 적죠. 근데 만약에 내 목표가 국어랑 영어는 어느 정도 도달이 되어 있다. 뭐 거의 1등급이 나올 것 같다. 근데 수학은 아직 2등급 정도밖에 안 돼서 올리려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목표를 고려해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수학에 시간을 더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 대 수학 대 영어의 비율을 1대 2대 1 정도로 정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내가 사용 가능한, 공부에 사용 가능한 시간을 다 모아봅니다. 자, 예를 들어 뭐 아침 시간에 30분, 그리고 점심 시간에 밥 먹고 나서 한 40분, 그리고 학교 끝나고 저녁 먹기 전에 방과 후에 50분, 그리고 저녁 먹고 야자 1교시에 80분, 그리고 야자 2교시도 80분,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60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해봅시다. 쉬는 시간은 좀 쉬어야 되니까. 그럼 이 분을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340분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아까 과목별로 비중 정했잖아요. 그 시간에 맞게 이제 계산을 해봐요. 340분을 1대 2대 1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85분, 170분, 85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목을 계속 바꿔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진득하게 국어는 쭉 국어만 다 끝내고 영어 할 때 영어 딱 끝내고 이렇게 하는 게 흐름이 끊기지 않아서 좋기 때문에 이 85분을 어떻게 넣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야자 1교시, 2교시가 80분에 가장 가까우니까 뭐 쉬는 시간 5분 더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야자 1교시 국어, 야자 2교시는 영어,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수학을 한다. 이렇게 어떤 시간에 무슨 공부를 할지 아예 박아 놓으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정해진 거예요. 아침 시간, 점심 시간, 방과 후, 집에서 자기 전. 이 시간은 내가 정해둔 수학의 분량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야자 1교시는 국어, 내가 정한 그 교재의 그 분량을 하는 시간. 영어도 야자 2교시에 정해둔 교재를 정해진 분량만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매일매일 플래너를 그 분기 안에서 쓸 때는 달성 여부만 체크하시면 돼요. 국어 했는지, 수학 했는지, 영어 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큰 틀은 아까 분기별로 다 세우는 거였기 때문에 플래너가 굉장히 간결해져요. 뭐 자세하게 무슨 교재 몇 쪽부터 몇 쪽까지를 맨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분기에는 요만큼씩 한다고 미리 다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플래너가 되게 간결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플래너에 여백이 많아져요. 그 여백 부분에는 뭔가 영어 단어 헷갈리는 거, 아니면 수학 공식 자주 놓치는 거, 아니면 뭐 탐구 선지 같은 거 너무 헷갈리는 거, 이런 것들을 적어두고 자주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난도에 따라서 좀 유동성 있게 적게 공부했거나 많이 공부했거나 하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이건 시간 아니고 분량을 말하는 건데, 시간은 아까 다 고정을 해놨으니까 분량 같은 경우가 좀 유동성 있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얼만큼 했는지 분량 좀 적어두시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 유동성 있게 남겨뒀는데도 직접 수행을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거나, 그러니까 계획을 너무 적게 세웠거나, 아니면 너무 과한 계획을 세워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는 목표를 자체적으로 수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면 목표를 수정하는 게 너무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공부 시간을 더 끌어모아야 되는 거죠. 아까 빼놨던 그런 수업 틈틈이 쉬는 시간, 이런 걸 끌어모으든지 아니면 자는 시간을 늦추든지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해본다면, 분기별로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현재 분기에 설정된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쪽수를 할당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분기에 이 목표를 끝내려면 하루에 몇 쪽을 해야 되는지를 딱 아예 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페이지에 무조건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의 스케줄이나 아니면 그 페이지의 난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유동성 있게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 배분은 내 공부 분량과 목표에 맞게,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그때 공부할 과목은 분기별로 아예 박아놓습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이 공부는 언제 하지? 이 공부는 몇 페이지까지 하지? 이런 고민하는 시간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만 해나가다 보면 그 분기에 그 목표 충분히 그 분기 정해진 마지막 날보다 더 일찍 달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까 계획을 좀 넉넉하게 세웠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족했던 공부도 더 할 수 있고 다음 목표는 어느 정도 늘려야겠다 하는 감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분기별로 한 번씩만 제대로 계획을 딱 고정을 해두면 그 분기 안에서 하루하루는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 참고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